만약에 김건희 여사 측인지는 모르겠지만 어쨌든 김건희 여사의 주장이 맞다고 하면, 메시지의 내용이 맞다고 하면 한동훈 후보는 국민들과 당원들과 총선에 낙선한 국민의힘 후보자들에게 사과하고 당대표 후보직에서 사퇴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이 메시지가 제대로 전달이 돼서 공적이든 사적이든 제대로 진행이 돼서 국민들께 사과가 이루어졌다면 총선의 결과가 어떻게 바뀔지 모릅니다. 역사에 이제 가정이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이 사과 하나로 뭐 결과가 어떻게 바뀌는지 뭐 저는 검증이 예측이 불가능하다. 예. 이렇게 자꾸 과거를 가지고 과거 지난 걸요 이렇게 갈등해서는 안 된다. 이렇게 보고요. 아마 이제 그때 사과는 이제 뭐 좀 전에 제가 이야기했지만 좀 이게 답변해서 협의해 볼 수 있거든요. 예. 왜 그러냐면 이게 그 영부인하고 위원장이 뭐 사적인 관계도 있지만 또 이제 영부인이 또 공적인 부분도 있습니다. 예. 자, 오늘 정치는요. 그리고 이 내용이 아마 뜨거운 감자가 될 것 같습니다. 자, 어떤 내용이냐? 자, 국민의힘 한동훈 전 비대위원장과 김건희 여사 간의 문자 무시 의혹 논란, 이 갈등 얘기입니다. 자, 무슨 내용이냐? 한번 어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제 이 저녁 방송을 통해서 한동훈 당대표 후보가 비대위원장 시절인 지난 1월입니다. 김건희 여사의 명품백 사과 관련 그 문자를 무시했다는 주장이 이 보시는 화면처럼 나왔습니다. 자, 김건희 여사가 대국민 사과를 하려는데 한 후보가 문자를 읽지 않고 대답도 하지 않고 무시했다. 이런 내용인데 한동훈 캠프 측에서 즉각 사실이 아니다. 이런 입장을 내놨는데 오늘까지 그 논란, 갈등, 의혹이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습니다. 자, 서변호 의사님, 일단 총선 앞두고 한 후보하고 윤 대통령 갈등, 뭐 윤한 갈등 이런 얘기가 지금 나왔었는데, 자, 이게 이 내용이 사실이라면 그 연장선상에서 윤한 갈등이 어느 정도 이해는 가겠다 이런 반응이 나오거든요. 어떻게 보십니까? 지금 이제 그 한동훈 캠프 쪽에서 사실이 아니다라고 예. 하는 게 아니고요. 문자를 받은 거는 이제 맞고요. 네. 다만 이제 문자 전문을 공개한 건 아니고 좀 저 재구성했다. 부적절한 부분을 이렇게 뺐고요. 재구성했다. 예, 핵심만 이제 그 했거든요. 예. 아마 한동훈 위원장 캠프에서는 네. 뭐냐면 이제 그 사과는 대통령실에서 알아서 할 문제지 본인이 이제 그 사과를 하라 마라 이렇게 요구할 입장이 아니었다. 따라서 이제 그 대통령실에서 알아서 사과하든지 말든지 네. 뭐 이렇게 해명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근데 다만 이제 일부에서는 그래도 이게 문자를 보냈는데 좀 이제 답이라도 해줘서 이거는 제가 개입하기 부적절합니다. 예. 그냥 이제 그 대통령실 알아 하십시오. 한동훈 비대위원장 입장에서는요. 예, 그렇게 답이라도 좀 해줬으면 네. 이런 데 논란이 안 됐을 텐데 아마 그때 아무 답도 없이 읽고 나서 씹어버린 이걸 이제 10 이렇게 표현하잖아요. 네. 그 점에 대해서 이제 좀 속칭으로요. 예, 속칭 좀 이게 배신 논쟁이 지금 벌어지고 있는 거죠. 그렇군요. 어쨌든 이런 내용이 오갔다는 것 자체는 파악을 하고 계신 거죠? 그렇죠. 이런 데 문자가 왔다는 건 옛날부터 소문이 있었어요. 예. 어쨌든 소문이 좀 사실로 드러난 모습인데 윤 대통령과 한 후보가 어떤 불화설이 어쨌든 이 문제로 인해서 지난 1월이었지 않습니까? 서천 화재 현장에서 뭐 90도의 폴더 인사도 하면서 좀 갈등 봉합됐다고 했었는데 그런 갈등들이 어떤 이 문자 의혹, 뭐 무시 의혹이죠. 이것도 연관돼 있다고 보십니까? 그렇죠. 이것도 이제 갈등의 하나 원인이고요. 가장 큰 갈등은 아마 이제 그 공천 갈등일 겁니다. 대통령실이 물론 이제 법적으로는 공천에 관여 못하죠. 예. 그렇지만 이제 사실상 윤석열 정권의 중간 평가니까 네. 대통령하고 이제 좀 호흡이 맞는 분들 공천할 수 있거든요. 공감을 이룬다. 예. 근데 거기에 대해서 이제 그 한동훈 위원장 측에서는 공천은 이제 당이 한다. 이렇게 딱 잘라버렸죠. 그런 게 더 큰 갈등의 원인으로 봅니다. 알겠습니다. 자, 일단 이 조금 전에요. 오늘 아침입니다. 한동훈 후보죠. 한동훈 후보가 여기에 대해서 입장을 밝힌 게 있는데 어떤 내용인지 한번 듣고 오겠습니다. 왜 지금 시점에 이런 얘기가 나오는지 좀 의아하고요. 저는 집권당의 비상대책위원장과 영부인이 사적인 방식으로 공적이고 정무적인 논의를 하는 것이 적절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총선 기간 동안 대통령실과 공적인 통로를 통해서 소통했고요. 국민의 걱정을 덜어드리기 위해서 어떤 방식으로든 사과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여러 차례 전달한 바 있습니다. 이게 뭐 재구성했다고 하잖아요. 내용이 좀 다릅니다. 당의 화합을 이끌어야 하고 그런 당대표가 되고자 나온 것이기 때문에 제가 더 이 분란을 일으킬 만한 추측이나 가정은 하지 않으려 합니다.
네, 한 전 위원장의 오늘 오전 발언, 관련 발언이었고요. 강성필 부대변인 어떻게 보시는지 궁금합니다. 일단은 서 변호사님 말씀처럼 한동훈 전 위원장도 이 공적인 통로를 하라고 했다, 사적인 대화를 하지 안 하려고 했다 일단 얘기를 하고 있는데 이 시점을 얘기했습니다. 하필 왜 이 당대표 선거 앞둔 이 시점에 이게 나왔냐, 배신자 프레임 씌우라는 거 아니냐 이런 좀 의혹을 제기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 메시지 사건은 메시지 논란이라고 하죠. 이것을 세 가지 측면에서 봐야 됩니다. 첫 번째, 김건희 여사에 대한 평가를 해보면 네. 이분이 어쨌든 본인이 국민들과 당원들에게 죄송한 마음이 있어서 사과를 하려고 했다는 거 아니겠어요? 그러면 한동훈 비대위원장, 당연히 당과 상의하는 건 지극히 상식적이지만 본인의 말들처럼, 그러니까 김건희 여사가 한 말은 아니지만 김교환 논설위원이 했던 말처럼 따진다고 하면 한동훈 전 비대위원장이 읽고 답장이 없다고 하면 아니 대통령과 대통령실의 참모들과 상의해가지고 대통령실이 사과를 하면 될 일입니다. 그리고 검찰 조사에도 응하면 될 일입니다. 그러니까 저 같으면 그 검찰 조사에 응하는 길에 기자들의 질문에 간략하게 사과한다라고 말하면 끝날 일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김건희 여사 입장에서는 이러한 것이 지적 사항으로 얘기가 될 수 있는 것이고요. 두 번째, 한동훈 후보 측에 대해서 평가를 해보면 만약에 김건희 여사 측인지는 모르겠지만 어쨌든 김건희 여사의 주장이 맞다고 하면, 메시지의 내용이 맞다고 하면 한동훈 후보는 국민들과 당원들과 총선에 낙선한 국민의힘 후보자들에게 사과하고 당대표 후보직에서 사퇴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이 메시지가 제대로 전달이 돼서 공적이든 사적이든 제대로 진행이 돼서 국민들께 사과가 이루어졌다면 총선의 결과가 어떻게 바뀔지 모릅니다. 네. 아마도 제 생각에는 108석보다는 많은 의석을 얻었을 것이다. 그러면 당연히 한동훈 후보의 총선 참패의 어떤 책임이 더 커지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 국민의힘 발언 하나로 인해서 총선 결과가 좋으면 바뀔 수도 있다. 이런 그럼요. 의견이시군요. 왜냐하면 김건희 여사가 사과하고 또 대통령도 같이 사과를 했다면 총선에 판이 뒤집어졌을 내용인데 그게 이루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대통령에 대한 부정평가가 계속 유지가 돼서 총선에서 참패했다는 분석이 많잖아요. 그리고 국민의힘에 대해서 이제 평가를 해보면 한동훈 후보가 말했듯이 왜 이 시점에서 이 얘기가 나왔는가? 그것은 김건희 여사의 메시지가 만약에 한동훈 후보가 읽고 답장을 하지 않았고 대통령이 그 얘기에 대해서 나중에 알았기 때문에 격노했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럼 당연히 대통령으로서는 한동훈 후보가 당대표가 되는 것을 참을 수가 없겠죠. 그렇기 때문에 급하게 원희룡 후보가 투입이 된 것 같습니다. 그리고 원희룡 후보가 나와서 정책이라든가 비전보다는 처음에는 총선 참패에 대한 책임에 대해서 묻고 그다음엔 능력 부족에 대해서 지적을 하고 마지막에는 배신자론까지 지금 나와 있는 상태가 아니겠습니까? 네. 그러니까 이러한 것들이 교묘하게 앞단에 있었던, 쉽게 말해서 김건희 여사가 장문의 문자를 메시지를 한동훈 후보에게 보내서 상의를 했는데 한동훈 후보가 이것을 쉽게 말해서 익십을 했기 때문에 이 갈등이 커져서 이 사단이 일어난 것이 아닌가. 그래서 국민의힘에서 최근에 윤상현 의원이나 나경원 후보가 말하는 것처럼 한동훈 후보나 원희룡 후보 둘 중 누가 되어도 국민의힘은 혼란으로 빠져들 수 있다. 그런 우려가 됩니다. 네, 그럼 바로 서정호 변호사께 좀 이어서 질문 드리자면은 이어서입니다. 이 총선 결과가 이 대국민사가 있었더라면 바뀌었을 수도 있는지 아니면은 또 하나는 대통령실이 한동훈 위원장과 교감이 이루어졌지 않았기 때문에 대국민사과를 안 한 것인지 이 두 가지가 좀 궁금하거든요. 아마 이제 총선 결과는 이제 검증이 불가능한 거잖아요. 네. 역사에 이제 가정이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이 사과 안 하러 결과가 어떻게 바뀌었는지 저는 검증이 예측이 불가능하다. 예. 이렇게 자꾸 과거를 가지고 과거 지난 걸요 이렇게 갈등해서는 안 된다. 이렇게 보고요. 아마 이제 그때 사과는 이제 좀 전에 제가 이야기했지만 좀 이게 답변해서 협의는 해볼 수 있거든요. 예. 왜 그러냐면 이게 영부인하고 위원장이 사적인 관계도 있지만 또 이제 영부인이 또 공적인 부분도 있습니다. 예. 그렇다면 이게 전적으로 사적 비서는 아니잖아요. 그렇다면 이게 그때 좀 더 긴밀하게 협의해서 사과할 건 하고 이랬으면 이게 어땠을까 하는 아쉬움은 있습니다. 알겠습니다.